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16분입니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순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세무법인 타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자,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이제 석 달이 안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일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된 뒤에 어떻게 네. 좀 상담이 많이 늘었습니까? 어떤가요? 사무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세요? 네, 엄청나게 상담이 늘었고요. 네. 지금 이제 어떻든 시중에서는 지금 혼란이 대단하고, 네. 그다음에 후속 조치까지 이제 지금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갈팡질팡하고 그런 상황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 이제 다주택 중과 대상도 아닌데, 네. 예, 그냥 전국에 있는 주택수를 다 계산해 가지고, 네. 네, 그래 가지고 중과세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네. 내놓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아, 예. 이미 매물로 내놓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다음에 처분 순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거든요. 아하. 그다음에 이걸 또 중과세도 또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그 주택주 처분 순서하거나 또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얼마든지.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담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네.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하시는 거는 굉장히 지금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대상이 아닌 것은 어떤 것들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주임사 등록이 되어 있으면 네. 그건 주택수에서 빼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 규정들을 모르니까 주택수를 다 집어넣어버리고 네.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들은 여기 저가는 해당이 얼마 안 돼요. 정도인데요, 가격이? 예, 3억 이하입니다. 3억 이하에 샀는데 3억 이상 지금 올라 있으면 그건 대상이 공시 됩니까? 가격으로 따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진 시가도 아닌데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주택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중과세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좀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 세무사님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사전에 잘 정신 차리시고 분석을 잘 하시면은 네. 길들이 있으니까 네. 또 여러 가지 길이 있었어요 보니까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만든 것이 토지거래가 구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재개발 재건축에 지정돼 있잖아요. 네.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버리면은 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거래가 중단돼 버립니다. 네. 재개발은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 인가일부터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네. 있는데 지금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네. 아예 매도를 못 해요. 매도를 자체를 못 해요. 10년 보유 뭐 그런 요건이 되려면 5년 거주 1주택자가 아하.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나 네. 또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도정법부터 먼저 검토가 끝나고 세법을 보셔야 되는데 아하. 세법만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정비사업 구역에 두 군데를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또 중요한 건 두 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대당점 금지 구역 때문에 대당점 금지 그걸 또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검토할 게 너무 많아요. 단지 다주택 중과세 규정만 검토한 게 아니라 네. 토지거래 허가에다가 지금 투기과열지구에 투기과열지구에다가? 정비구역까지 묶여 있으면 네.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고 네. 그럼 이게 전체 전문가들은 드물잖아요. 다주택세 중과 세무사들은 유예는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예, 또? 그거는 세무사들이 아는 내용이고 예. 도정법에 관련된 것은 변호사님들이 또 전문가들이시란 네, 말이에요. 네. 전혀 달라요. 아. 예, 그다음에 토지거래가 구역 이쪽은 오히려 중개사님들도 전문가시고 네. 이게 세 가지를 다 망라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굉장히 사회가 지금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세금이 달라지는 거를 네, 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네.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네. 갖고 있는 경우에 10년 전에 이제 10억 원에 구입한 게 만약에 지금 이제 20억 원이다. 네. 이렇게 매각을 할 네, 때 네.
5월 9일 이전에 팔 때하고 네. 넘겨서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10년 보유만 갖고 따졌더라도 네.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 같은 경우는 5월 9일 이전이라면 3억 3천 정도 나와요. 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예. 그런데 5월 9일 10일을 넘어가지고 중과세가 시행돼 버리면 네. 6억 4천이 넘어가니까 거의 2배네요. 2배 정도 되고요. 아. 네, 만약에 이게 3주택이다. 네. 그러면 7억 5천까지 넘어가 버려요. 아. 예, 그래서 2.3배가 돼 버리니까 네.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돼서 매각할 수는 거의 없습니다. 조정 실제로. 대상 지역에서 네. 2주택일 때는 2배, 네. 3주택일 때는 2.5배 정도. 2.5배인데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크신 분들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안 공제는 되거든요. 2주택, 3주택 다 안 됩니까? 다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요즘 뭐 저가 양도 얘기가 나오는데 네. 자녀에게 네. 그런 경우는 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저가 형도는 할 수는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조심할 것이 저가 형도를 하시면서 금액이 일부가 증여로 들어가니까 30%하고 3억 중 네. 3억 중 네. 예, 적은 금액 기준까지만 저가 양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벗어나면은 증여세를 내게 되거든요. 네. 그럼 벗어나면 5억 정도 벗어났다 그러면 3억 빼주니까 2억은 증여세가 그러니까 되는데 최대 3억까지만 된다는 얘기네요. 문제는 2억을 증여세를 내야죠. 받으니까 네. 증여세만 낼 거 생각하시는데 올해부터 취득세가 또 달라졌어요. 아, 그걸 취득세에서는 예. 30%가 3억 중 적은 금액을 벗어나 버리면 네. 돈 주고받은 유상거래까지 모두 무상거래로 가서 중과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데 네. 어떤 분들은 그걸 벗어나서 거래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네. 얼마나 차이가 나요? 차이가 이제 5억에 대해서는 유상거래 같으면 4.6%, 네. 이제 주택 같으면은 1%나 1.3%죠. 네. 근데 지금 증여로 가서 중과세를 먹어버리면 12.4%가 되거든요. 아, 예, 거기서 그래서 크게 차이 나는군요.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히 저가 용도가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잘 전문가한테 하셔야 꼭 되겠네요. 전문가한테 상담 받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말씀 중에도 팔기가 좀 힘들 거다 자주택자가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5월 9일 이전에 팔면 다행이지만 네. 못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살려는 사람이 혹시 없거나 그런 다주택 또 네. 물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버티면 양도세보다 보유세가 더 나올 거라는 경고가 지금 네. 있잖아요. 네, 네. 앞으로 보유세도 많이 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표님, 네. 단순하게 공정시장 가격 비율만 조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조절해 가지고 종부세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거의 한 30-40%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30-40% 크긴 하지만. 네, 크지만 네. 예,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고통을 줄 정도 같으면 이 정도는 고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3주택 중과세 규정이 2주택 중과세까지 확대를 되거나 네, 또 세율 구간을 더 높이거나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상한이 정해져 가지고 150%밖에 못 올리도록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500 내고 있어 그러면 결국 900밖에 안 올라가잖아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손을 봐버리면은 예, 이건 시행령입니까? 법령이 돼 법령이에요? 있습니다. 예, 법령이 들어 있는 것들이지만은 바꿀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4가지 5가지가 동시에 바꿔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7월 달쯤에 네. 세제 개편안이 올라오면은 네. 어떻게 올라온지를 좀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소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되는지 네. 그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 기간 종료 시점까지 연장되는 건지 네. 아니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도 연장이 가능한 건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네. 헷갈리시는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이제 다 폐지가 됐으니까 네. 무조건 자동으로 말소가 돼 버려요. 네. 그거는 임차인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네, 네. 그 연장이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비아파트 경우는 2020년 8월 17일까지는 의무 기간이 8년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8월 18일부터는 10년이었고 네. 거기는 의무 기간을 지키고 그다음에 계속 하려면은 본인이 계속 하는 대로 연장이 되거든요. 네. 네, 자동으로 연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것을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양도 기한에 제한 없이 중과세를 배제해 주는데 네.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게 그렇게까지 해주는 것이 맞냐는 거 지금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네. 아직 이거는 입법으로 해서 배제는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는 세법이 개정되는 것을 보시되 네.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그래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지 않겠냐. 아하, 네. 예, 아무리 단축되더라도 네. 1년 2년 이렇게 단축은 안 할 것이다 하고 예측은 하고 있어요. 네. 대신 신규로 등록된 사람만 제한을 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다급하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사업자들까지 다 혜택을 줄일 것 같긴 해요. 네. 네.
앞으로 좀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서 맞습니다. 신중하게 그 자신이 어떻게 담세 능력이 있는지 이런 네. 거를 좀 잘 검토하고. 세제 개편 방향을 네.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두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네, 제가 양도세를 문의하겠는데요. 네,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요. 예, 비거주 1가구 3주택에 예, 18년 보유를 했습니다. 예, 근데 양도 차익은 6억 한 4,500 정도 나와요. 예. 근데 양도세는 지방세하고 포함해서 얼마나 나올까요? 그거는 지금 그리고 예, 예, 두 번째는 네, 아파트를 매도한 금액 중에서 예, 두 동생에게 각각 2억씩 지금 증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선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예, 예. 대충 계산해가지고 6억 4천 지금 500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세금으로 따지면 1억 한 5, 6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예, 예. 양도소득세는 그건 정확히 계산해 예. 보셔야 될 거고 증여는 2천만 원 정도 2억 정도 증여를 하면은 예. 3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3천만 원이요? 네, 네, 네. 아,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네. 지금 그 매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비를 지금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양도세 신고할 때 그걸 첨부해도 됩니까? 그거는 취득가액이 내가 실질거래가액으로 입증됐을 때는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를 빼주는 거고요. 예, 예. 만약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환산가를 적용할 때는 비용도 실질거래가액을 안 빼주니까 예, 예. 네, 일단은 증빙을 챙겨서 가지고 가셔서 세무사님한테 예, 사전에 상담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한 통 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예. 궁금하십니까? 예,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예, 시세 10억짜리 아파트 구리시에 있는데 네.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 네. 문제하고요. 네. 30년 동안 같이 어머님하고 모시고 살았어요. 네. 그리고 저 문제가 또 하나는 저희 집사람이 네. 집사람 이름으로 저기 신림동에 빌라를 저희 장인 장모님이 사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상속세를 낼 때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그거를 네.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지금 아내분이 장인 장모가 갖고 있다는 신림동 빌라는 현재 소유를 장인 장모님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이 집은 저희 어머님 이름으로 돼요. 예. 아, 근데 상속을 받게 될 때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지금 아버님이 살아 계시나요? 생전에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면 기본공제, 일괄공제 5억밖에 못 받거든요. 아, 5억을 예. 초과하는 돈은 상속세는 내셔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5억 정도 같으면 세금은 8, 9천밖에 안 되니까 예. 거기에 이제 지금 채무가 있거나 다른 비용을 예. 빼고 계산한 거니까 디테일한 걸 한번 정확히 해보시고요. 예. 지금 예. 10억에 대해서 동거 상속을 공제를 받아야 될 때는 내가 무주택자여야 되는데 예. 이미 아내가 1주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공제 혜택을 못 받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어머니 집을 예. 내가 상속을 받을 때 내가 무주택자면 예. 취득세 자체가 0.96% 특례가 적용돼요. 예. 근데 이게 1주택을 갖고 계셔버리면 3.16%짜리 높아져요. 그래서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빌라를 갖고 계시는 예. 것이 맞는 건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 아, 예,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으면 이걸 처분하시고 예. 그 세제 혜택을 받는 것도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 네. 이게 처분하면은 저기 낼 세금이랑 네, 처분 안 하고 낼 세금이랑 차이가 큽니까? 그거는 이제 비교를 해봐야죠. 예, 단순하게 볼 많이- 필요 없고. 네, 예. 신림동에 있는 빌라가 얼마짜리인가요? 3억이요. 3억짜리. 지금 시세가 3억. 누가 살고 계세요? 장인 장모. 장인 장모. 장인 장모 살고 계시면 또 팔 수도 없네. 예. 네, 그렇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는. 아, 네, 이거는 네. 고민을 하고 네, 일단은 세금은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5억 빼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예. 이건 명의 변경을 하는 것보다는 갖고 예. 계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명의 변경 절차가 세금이 예. 좀 너무 나오니까. 아, 예.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TV-XW4TP
님의 질문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5월 9일까지만 유예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82.5%로 올라가게 되는지요. 오피스텔이 주택이 돼서 다주택자가 돼버렸는데 5월까지 매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9천만 원대의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임대용으로 등록해야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이 네. 양도세가 82.5%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내 양도 차익에 맞는 세율 구간이 생기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그러면 35% 구간이거든요. 네, 네. 그때 내가 2주택자는 20%를 더하는 거고 네. 3주택자는 30%를 더하는 거예요. 네, 네. 82.5%까지 가지는 않겠죠. 네. 예, 두 번째 오피스텔은 언제 취득했냐가 중요한데 네. 이 취득한 날짜는 지금 이제 거주주택 상관없지만은 네. 지금 양도하는 집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이제 이거 비과세를 받으려면 네.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은 네 공시 가격 자체가 6억 원 이하기 때문에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9천만 원대라고 네,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10년 이상짜리로 네, 장기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네. 예, 이거는 거주주택 비과세는 되지만 네.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했어야 돼요. 네, 네. 이 취득 일자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등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요거는 지금 갖고 있다고 그래서 내 집이 다주택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허. 팔 때까지만 이것이 없어지면 되니까 네. 이거 팔 때 이거 사전에 이것부터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네. 이거 실익도 없는 걸 갖고 계시지 말고 네. 양도하기 전에 이 오피스텔 2채를 제거를 해버리면 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결국 한 채잖아요. 네. 그러면 한 채 비과세 받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어허. 예, 이걸 임대 등록을 하고 요건을 또 갖추고 어허.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실익이 없는 오피스텔 2채를 선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필요하시니까 사두셨을 거 아니에요. 글쎄 예를 들어서 꼭 무슨 월세를 필요하시다면 받으실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네. 거주주택 비과세나 장기임대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요건이 까다로우니까 네.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방송에서 시간상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이소영님의 질문이에요. 네. 70대 어머니께서 현재 거주 중인 서울의 아파트 외에 그 서울의 작은 빌라 2채를 갖고 계신데요.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는 용산에 있는 빌라 그 신속통합재개발 청파 2구역을 매도하고 싶어 하셔서 올해 제 여력이 되는 대로 한 채 매입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제 능력으로는 저가 거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족 간의 직거래를 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첫째, 가족 간 직거래 시에는 취득세와 양도세는 저가 거래를 하더라도 세금은 시가로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파악해야 되는지요? 또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는지 또는 다른 방식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가 거래 과정에서 그 밖에 신경 써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해당 빌라는 재개발 예정지인데요. 단기 임대사업자가 끝난 상태로 2026년 6월 만기인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3월쯤에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고 저는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가능하면 5월 전에 매입해드리고 싶은데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가 매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복잡하네요. 복잡하네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만 가지 근심이 있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너무 복잡해요. 네, 네. 우선 가족 간 거래 하실 때는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라서 네. 이거는 이제 양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고 거래하신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10억 이하짜리 같으면 감정평가를 한 군데만 받아도 되니까요. 네. 그다음에 저가의 범위는 아까 네. 설명드린 것처럼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한 8억짜리다 그러면 38에 24, 네. 2억 4천 미만으로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죠. 2억 4천보다 더 싸게 하면 안 된다는 안 된다. 거죠. 그 약까지가 네. 한선이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 보통은 채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금융기관 채무가 있으면은 네. 실제 있는 채무를 확인하셔서 그 채무만 빼셔야 되는데 네. 어떤 분들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세요. 은행 건 다 갚았어요. 채권 최고액 이렇게. 네, 채권 그대로 인수를 하셔가지고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실제 채무대로
빼오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재개발 구역에 임대 사업자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네. 26년 6월 달에 만기가 되잖아요. 올해 6월. 올해 6월 달에 만기가 되고 조건을 다 충족을 했으면 네. 이 아파트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중가에서 배제되는 주택일 것 같거든요.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인데요? 빌라니까 네. 빌라니까 그거는 네. 그러면 이거는 의무 기간만 충족을 했으면은 네. 6억 이하일 거고 5% 상한만 지켰으면 네. 예 그거는 장기 임대주택으로서 세제택 대상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 자체가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이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굳이 빨리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본인이 굳이 매입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5월 10일 지나도 네. 예, 중과 배제는 계속 되고 있거든요. 아하. 그다음에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집이 2년 이상 또 거주를 했다면 네. 그 집도 비과세가 또 가능하거든요. 기존 주택 갖고 계신 곳에는 사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거주가 필수죠. 그렇습니다. 네.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네. 그러니까 두 채 중에서 어. 꼭 이거를 먼저 갖고 올라오지 마시고 아. 예. 그다음에 본인 어머니 사는 집을 먼저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을 하시되 네. 이걸 꼭 굳이 갖고 온다면 네. 의무기한 충족하고 6월달 지나서 네. 매매를 갖고 오시면 네. 중과세가 안 되니까 아하. 서둘 필요가 없다. 본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건 상관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의무기한 안 지키고 갖고 오면은 임대사업자 승계를 받는다고. 승계 자체를 또 받아야 되는데 네. 승계를 받기 싫다는 말씀 같거든요. 아, 네. 안 받으면 어머니가 페널티를 먹거든요. 과태료 3천만 원 5월 먹으니까. 9일 지나서 6월 전에 하는 게 6월 달에 지나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만기니까 자동 만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8년 의무기한 아니 충족되니까. 6월 만기라는 게 네. 전세 세입자가 6월 말기라는 뜻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의무 기간이 몇 년인가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네. 8년짜리로 등록이 돼서 8년이 충족됐다면 네. 요게 그때 당시에 했으면 18년도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8년이면 끝났고 단기 임대사업자가 끝난 상태라고 지금 적어주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자동 말소된 상태 같으면은 네. 그게 지금 세법상 의무 기간을 다 지켰는지를 네. 확인하셔서 네. 세무사님 뭐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3668번님의 질문입니다. 보유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점은 공사 준공 후에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모든 것은 공적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공사 준공 완료 보고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것이 대지로 바뀝니다. 그때는 이제 나대지로 해서 예,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준공 검사 필증이 나와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입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김영호님께서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자, 이분 사연은 이렇습니다. 먼저 소유한 주택 말씀드릴게요. 지난 2006년 6월에 구입한 부산 동래구의 34평형 아파트와 또 지난 2024년 10월에 구입한 부산 금정구의 27평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머님께서 지난해 1월 29일에 돌아가시면서 경남 합천군 주택과 상가를 장남인 제게 상속해 주셨지만 아직도 상속 협의가 되지 않아서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20년 이상 소유했던 부산 동래구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절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형제 중 제일 맞이어서 어머님께서 지난해 돌아가실 때 저희 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고요. 2025년에 재산세가 제 명의로 나와서 납부했었습니다. 아직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상속주택 2채를 형제들 명의로 이전한다면 부산 동래구 아파트 매도 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분도 복잡해요. 네. 우선 본인 것만 보면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거든요. 네, 네. 3년이 안 지났으니까. 근데 이제 상속주택이 문제거든요. 네. 그걸 본인이 상속을 안 받고 동생 둘이만 왜 받아버리면. 일시적 2주택이요? 이분이 동래구 34평 아파트는 2006년이고 예. 2024년 10월에 구입한 부산 금정구 아파트니까 이건 일시적 24년부터 3년 안에만 네. 동래구 걸 팔면 되거든요. 3년이 안 지났잖아요. 지금 26년이니까. 그렇죠. 이제 상속주택이 문제인데 네. 상속주택 자체가 동생 두 분이
받고 본인은 빠져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본인이 받아버리면 네. 받을 때 본인이 소수 지분을 받으면 문제는 또 없어요. 네. 지분이. 네. 근데 본인이 지분이 더 많아져 버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동일 세대 간의 상속이 이루어진 거는 네. 상속주택 특례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아, 네. 혜택을 못 받아요. 네. 그때는 이제 실제 거주 여부를 또 따져야 되니까 복잡해지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네. 동생 둘이 상속을 받거나 네. 본인까지 포함해서 받되 본인은 상속 지분을 소수 지분으로 해서 소수가 얼마예요? 단 1%라도 적으면 그럼 돼요. 34, 33, 34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본인이 33이면 돼요? 그렇습니다. 아니죠. 33, 33, 34 이런 본인이 최소가 본인이 아니잖아요. 33이고 네. 동생 한 분이 34를 받으면 되겠죠. 그 또 하는 동생이 33 해야지 1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내 지분이 내 지분이 33이면 상관없다고요? 네, 상관없어요. 어, 다른 동생이 하나 더 나보다 1%만 더 많으면 되니까. 또 다른 동생은 33이 되니까 그럴 경우. 그러니까 33, 33, 34가 되면 네. 100이 되니까 아, 네. 제가 소수 지분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네. 내가 지분을 더 갖고 와버리면 동일 세대 간의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특혜를 못 받는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 집 외에 다른 집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아하. 예, 또 2주택자면 모르겠지만 지금 표현으로 봐서는 어머니가 없는 한 것 채밖에 같아요. 예. 있었으면 벌써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상속주택이 요건이 아주 까다로우니까 어허. 꼼꼼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2주택자인데요. 네, 두 주택 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새로 신규 편입된 곳에 두 개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한 곳을 팔아야 되는데 안양에 있는 집인데요. 예. 그 집을 팔려고 하는데 그 세입자가 7월까지 이제 저희가 계약갱신 안 하고 지금 2년차째로 살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집을 팔면은 그 집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네. 5월 9일 이전에 네, 네. 그럴 경우에 그 토지거래 허가 그 신청을 구청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에 세입자가 이제 안 나가신다고 하면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정부에서 그 계약갱신을 안 해도 된다. 만약에 그 집이 팔리게 되면 네, 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세입자로부터 나가겠다라는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도 그냥 팔 수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세법이 아니라서 네. 제가 네. 대답할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네.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수자가 입주를 한다면 계약 네. 갱신권을 못 쓰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분은 나가셔야 돼요. 그건 강제로 안 나간다고 그러면 이제 그건 법적도 어떤 문제가 생기겠지만, 네, 네. 그거는 일단 구청에 2년은 사신 건가? 2년은요? 2년을 살았겠죠. 네네. 네. 7월이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갱신권을 지금 쓸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제가 계약 네. 갱신권 쓰기 전에 매매를 했다는 거지. 네. 그럼 매수자가 입주를 할 예정이라서 네. 원래 계약 네. 갱신권을 쓰시면 안 되는데 네. 근데 그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아마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셔야 돼요. 따로. 네. 아, 네. 세무적 네, 문제는 네. 아닙니다. 그거는.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답해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좀 더 복잡하네요. 확인해 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전화 한 통 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아, 예.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제가 2주택을 갖고 있는데 예. 아파트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를 예. 이제 하나가 4월 달에 이제 만기가 돼서 세입자가 이제 나가게 됐어요. 예. 나가게 됐는데 저희 이제 자녀 중에 이제 결혼한 자녀가 있는데 예. 그 자녀가 그 집을 매매를 해서 예. 살려고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럴 때 뭐 어떤 양도세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주는 건지 그런 네. 걸 좀 알고 싶어서. 일단은 정상 거래만 하면 되니까요. 예. 이게 지금 아파트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요게 거래가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금액이? 거래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억, 한 2억. 아, 금액은 1억 한 높지 8천 정도 않네요. 됩니다. 예, 네, 예. 네, 네. 그러면 자녀의 원천으로 해서 돈이 예. 아버지한테 지급을 하고 예. 계좌이체해서 거래를 하신 다음에 예. 그 거래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거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다른 네. 뭐 그런 그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과되지 않는가요? 아니지. 아버지가 집이 두 채라서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가 내야 되겠죠. 양도소득세를. 네, 네.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내야죠. 그럼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그 정도면? 지금 살 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거 살 때 1억 8천요. 그럼 1억 8천 사가지고 지금 거의 안 남았잖아요. 예.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차익이 발생을 예.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조치는 뭐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큰 걱정 안 해도 될 예.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네. 네, 어머니께서 작년 6월에 돌아가셔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단독 상속 이전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거기 비거주 상태로 돼 있고 이제 상속 이전이 돼 있는데 요번에 요런 그런 다주택 거기에 포함이 될까요? 상가주택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예, 강원도 정선인데요. 예, 얼마짜리예요, 이게? 이게 공시지가랑 제가 이제 다시 제가 상속 이전 받을 때 다시 제가 새로 감정을 받아서 지금 8억 500으로 감정을 받았고요. 예. 네, 공시지가는 그거보다 훨씬 훨씬 적겠죠? 예, 우선 적죠. 기본 요것 말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집이 몇 채를 갖고 계세요? 저 앞으로는 없고 저희 집사람으로 24평 아파트가 대구에 있습니다. 한 채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기존 갖고 있던 집을 예. 양도를 하면 이 어머니 집은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예. 어머니는 이거 집 한 채밖에 없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속 받을 때 동일 세대가 아니었고.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모님 갖고 있는 그 집을 양도할 때는 이 상속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거든요. 안 들어가거든요. 그게 비과세가 네. 되겠죠? 네네. 네. 상속 주택을 먼저 파는데 요거는 지금 그 지방에 있기 때문에 예. 공시 가격 3억이 안 넘어가면 주택의 중과 대상이 아니라서 네네. 네, 언제든지 중과세를 안 받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 네. 가지 더는요. 네.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해놨는데요. 네. 그 신고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거래하는 세무사님 통해서 이제 세무 기장 처리를 해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해놨는데요. 네. 추가로 혹시 상속세 지금 그걸 신고를 더 추가할 수는 있나요? 뭐냐면은 그 장례비 그 묘지 조성관계 한 게 빠져 있는데 추가할 네. 수는 있나요? 그거는 이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건지는 세무사님한테 검토 받으셔서 예. 잘못돼 있으면은 그거는 수정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경정 청구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0207번님의 질문입니다. 대구 북구에 실거래가 약 2억 원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15년 정도 실거주하다가 6년째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또 6년 전에 같은 지역에 3층짜리 상가주택을 아내 명의로 매입해서 3층에 거주하면서 1층과 2층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2025년 4월에 대구 동구에 25평형 4억짜리 주거형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궁금한 점이요. 첫 번째, 6월에 오피스텔을 등기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몇 %인지. 두 번째, 셋 중에 정리를 한다면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작년 4월에 산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직 등기를 안 하셨나 봐요? 그렇나 봅니다. 네. 자, 오피스텔은 네.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네. 매수자의 지위에서는 네. 무조건 업무용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주거용으로 썼든 네. 뭘로 썼든 상관없이 네. 무조건 업무용으로 보니까 4.6%짜리를 내야 돼요. 네.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또 어떤 걸 먼저 처분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피스텔 대여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들어가고 네. 또 비과세를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 셋 중에서 양도 차익이 가장 적은 것부터 처분을 처리해야 되겠죠. 네. 여기 대구는 다주택 조정 대상지역이 아니니까 네. 중과세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처분 순서를 정한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가장 적은 것부터 처분하시라. 네. 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4억짜리에 4.6%면 1,840만 원이 취득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김서운님의 질문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2주택인데 부인에게 한 채를 증여하게 되면 남편의 집은 한 채로 인정되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세법의 개념 없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자, 양도소득세에서는 세대 간으로 따지니까 네. 1세대 2주택자거든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인별이니까. 따지니까 네. 한 채씩 갖는 거죠. 종합소득세는 네. 과세 대상을 판단할 때는 세대가 부부간에 합산을 해요. 그때 2주택자가 네. 월세를 받는 거는 합산해서 월세를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네. 대신 신고를 할 때는 각자 따로따로 해야 돼요. 아이고 복잡해요. 정리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어쨌든 간에 게 지금 여기서 헷갈리시니까 네. 질문을 하시는데 네. 세목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상담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복잡한 건데요.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강계봉님께서 이런 질문 올리셨어요. 3주택 보유 중입니다. 먼저 2006년 2월에 3억 원에 구입한 보광동 주택은 25년 7월 25일 재개발로 인해서 관리처분 계획 상태입니다. 2021년 4월 20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감정 가격은 11억 3천만 원입니다. 또 두 번째 목동 아파트는 2013년 4월에 경매로 4억 7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2020년 7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지분이 자기가 2분의 1이라고 하네요. 현재 20억 원 예상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3월에 지하 1층, 지상 5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구입해서 지난 2020년 4월 14일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지상 4층과 5층을요. 먼저 보강동 주택을 매도하고 싶은데 현재 재개발 관리처분 계획 상태인데 매도할 수 있는지요? 혹시 재개발 후에도 매도할 때는 필수 거주 기간이 있을까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 등록을 해서 보강동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 준공 허가 이후 입주한 후에도 보강동 주택이나 목동 아파트 매도 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5월 9일 전에 매도해야 할 경우 보강동, 목동 중에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할까요? 금방 정리되셨습니까, 대표님? 우선 기본적으로요. 네. 지금 보강동 집을 파시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지금 재건축 관리처분, 중인 거잖아요. 네. 재건축이든 재개발로 지금 하니까 네.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났기 때문에 전매 네. 금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예, 특례 조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있는 것이 사업 지연이 됐을 때 해주는 게 있어요. 네. 그 사업 지연은 착공일로부터 3년 안에 준공이 안 났으면 네. 그 사이에 할 수는 있어요. 네. 내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 주택의 경우에 관처가 나버리면은요. 이거는 네. 조합은 입주권으로 변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관처일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관처일 거예요. 이후권은 안 돼버려요. 네,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버립니다. 엄청나게요. 네, 준공 떨어진 것하고 떨어지기 전에 파는 것하고 떨어진 다음에 파는 것하고 네. 세금 차이가 기본적으로 두세 번 차이 나요. 그거 언제 팔아야 된다고요? 준공 떨어지고 난 다음에 팔아야죠. 아하. 근데 문제는 준공 떨어진다면은 요거는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가 돼가지고 문제는 지금 중과세 적용돼 버리죠. 네. 근데 지금 밑에 있는 것이 임대돼 있으니까 이는 빼고 온다 하더라도 네. 2주택 중과세를 먹어요. 네. 대신 조합은 입주권을 매각을 하면 네. 중과세는 안 돼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유리한지는 세금을 빼봐야 돼요. 비교를 해봐야 돼요. 각각 맞습니다. 계산을 다 해봐야 따로따로 되겠네요. 해봐야 돼요. 이 시간에 네.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알아둘 건 재개발 재건축에 옛날에 입주를 해갖고 2년 이상 요건을 준다고 그랬는데 네. 그 법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후에 완공되면 네. 거주 요건은 따로 없다. 네, 상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강동 이 집은 네.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자동 말소가 됐잖아요. 네. 이건 자동 말소가 아니라 직권 말소예요. 네. 직권 말소가 되면서 다시 완성된 집이 네. 단독주택이 아니라 연립주택이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연립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잖아요. 재등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임대에 대한 혜택이 모두 사라졌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도 임대에 대한 것이 다 있는 있는 것처럼 줄을 알고 계셔요. 이분 정말 고민이 많으시죠. 고민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네. 전문 세무사님한테 직접 상담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무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 상담 코너는 3월 다음 달 13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면 3월 13일 금요일에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